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좀 단타를 끊고 싶다, 매매 중독,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타를 잘하고 싶다가 아닙니다. 단타를 잘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아닌, 이게 아닌, 내가 지금 뭐 환경적 요인이든 뭐든, 스윙이나 뭐 다른 매매로 수익이 잘 나는데, 단타로 다 까먹는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수익 나는 거 대비해서 적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스윙으로 뭐 200을 벌어. 수익 매매로 한 300 벌어. 근데 단타로 300이나 500을 손실을 봐. 그러면은 이제 답이 뭐죠? 뭐 우리는 알아요. 그럴 때는. 그런 상황에 겹치면은 답은 알아요. 왜? 그냥 단타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은 수익 매매로 수익은 쌓이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도 이상하게 단타를 그만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됐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단타를 잘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전혀 좀 다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용 영상 다른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매매로 수익이 잘 나는데 이 단타에서 주는 그런 쾌락 같은 게 분명히 또 있잖아요. 혹은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자, 매매 중독, 뭐 단타, 매매 중독, 이유는 많아요. 매매 중독에 대해서 뭐 이유는 다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결국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한 뭐 몇 개 있겠죠. 그 중에서 딱 기억나는 게, 사실 대부분의 주식 좀 초보분들,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젊을 때 좀 매매에 접근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 뚜렷하게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뭐 닥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재테크하고 나도 직장 생활 뭐 이런 걸로, 뭐 알바 이런 걸로 갖다가 내가 원하는 뭐 물품, 뭐 차량이든 뭐 집이든 뭐 좀 사기 버거울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영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주식에 뛰어드는데, 거기서 근질근질해서 예수금 남는 거 못 참는 분들 있잖아요. 못 참겠다. 이거 그냥 뭔가 계속 사야 돼. 왜? 뭔가 돈이 있으면은, 예수금이 있으면 이걸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나지 않겠냐 라는 마인드. 이거 주식 초보 때 거의 좀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수금이 있으면은, 지금 이걸로 뭐 기회를 올 때까지 기다리고, 어떤 종목이 뭐 좋은 자리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수익 나려면 뭐 해야 돼요? 뭐를 사야지 거기서 수익이 나든 뭐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분들이 뭐 이제 도파민 분출된다 막 이런 키워드들, 문장, 그냥 카지노 가서 땡기는 개념이랑 비슷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자극을 위해서. 혹은 그냥 사가지고 얻어 걸리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거랑 다른 케이스가 이제 뭐 생활비 압박, 이런 게 좀, 이 두 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매 중독에서 그냥 못 참는 거죠. 그냥 사고 싶으니까 자극을 위해서 사는 거.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아니어도 사고서 거기서 뭐 빨간색 찍히고 숫자 빨간색 보이고 상승하면은 갑자기 내가 든 종목이 막 급등해. 그러면 뭐가 됐든 좋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 쾌락이 이제 머릿속에 남아서 자극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생활비 압박. 특히 날마다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제 뭐 가장분들, 정신적인 압박인 거죠. 날마다 수익 내야 한다, 돈 벌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 혹은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대출 등 뭐 고정 지출로 인해,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뭐 신용대출이든 뭐 아니면은 뭐 생활비 통해가지고 뭐 힘들어가지고 대출을 받았든, 그냥 고정 지출의 산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경우, 뭐 각자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뭐 환경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날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날마다 매매를 해야 뭐 수익이 날 테니까 계속 뭐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런 매매에 대해서 너 지금 매수해야 돼. 날마다 수익 내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뭐를 사야 수익이 나니까. 야, 너 지금 예수금 남아서 이거 언제 뭐 기다릴 거야? 지금 뭐라도 사야지 수익 나지 않겠니 오늘? 이런 압박에 대해서 압박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겨요.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은, 꾸준히 내려면은 일정 기준 이상의 좋은 등급의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당연히 손실은 날 수 있어요. 어떤 매매든 손절은 나올 수 있어요. 손절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손익비 개념이란 말이에요. 손실을 칠 때, 손절을 칠 때는 적게 치고, 수익을 볼 때는 크게 보는 그런 매매가 이제 이상적인 매매이지, 나 손절은 안 쳐. 수익은 계속 나. 그러면 뭐 이제 그런 매매는 정말 달고 다른, 정말 잘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매매인데, 잘하는 사람들조차 손절을 치니까 살아남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손익비 개념이에요. 결국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고 승률도 좀 준수해야겠죠. 높은데 이런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손실은 적게, 손절 칠 때도 적게 치고 수익 볼 때도 크게 보고 승률도 좀 높게 할 수 있는데, 계속 시장에서 문제가 뭐냐, 계속 시장에서 일정 좋은 등급의 종목이 날마다 나오지는 않아요. 날마다 나오진 않아요. 이게 분명히 핵심이죠. 날마다 S급 종목이 나오면 그런 걸 상승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날마다 상따하기 좋고, 날마다 막 주도주가 막 대금 5천억 1조씩 터치는 종목이, 어제는 A 종목이 나오고, 상승장에서는 또 그런 종목이 장 하루에 2개, 3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세 종목이 수급 분산이 아니라 세 종목이 다 같이 상승을 해. 그런 장은 진짜 좋은 거죠. 시장에 유동성 많고. 근데 이제 그런 시장이 날마다 있으면 주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하지만 현실은 날마다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종목에서 날마다 계속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날마다 좋은 종목이 나오진 않아. 그러면 어떤 날은 좋은 종목이 없는 날도 있겠죠. 안 좋은 종목들만 남아있는 날도 있어요. 조금 작주라던가 살짝 어설픈 종목들. 그러면은 내가 그런 장에서 계속 매매를 하면은 결국 이상한 종목에서, 떨어지는 종목에서 매매하는 빈도가 늘어날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이상한 잡주 같은 거에서도 슬쩍슬쩍 건드리게 되겠죠. 나도 모르게 스며들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승률은 그런 종목을 매매할수록 승률은 낮아지고 손실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매매 중독을 조금 피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또 다 겪어보셨잖아요. 알아요. 매매 중독이라는 게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어도 탈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참 괴롭게 이 종족이 세팅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삶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스스로 내가 뭔가를, 내가 좋은 직장 갖고 싶어?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죠. 좋은 직장 갖고 싶다. 그러면 노력해야 돼요. 일단은 근데 거기다 재능도 타고나야 돼. 노력을 주변 남들보다 좋은 직장 갖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재능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재능은 이제 하늘이 내려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인위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노력이라는 요소가 남는데, 좋은 직장,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직장 갖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100시간에 그러면은 나는 1000시간 노력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할 수 있는 건 노력이기 때문에 공부 더 하고 하면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하나요? 결국? 거의 안 해요. 100명의 사람을 갖다 놓으면은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싶다라고 하지만 노력하는 케이스는 사실 없잖아요. 그 100명 중에 소수죠. 10명, 5명.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누구는 500시간 하고 누구는 530시간 하고 누구는 570시간 해서 결국에 더 노력하고 재능 조금 더 타고난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좋은 직장 갖고 싶으면은 내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일단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노력은 안 해요. 인지하고 있는데 하질 않는다는 거죠. 알고는 있어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려면은 힘들잖아요. 귀찮잖아.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은 좀 안 좋은 이런 거 중독자분들 있잖아요. 약 중독자. 그런 사람들 계속 하고 싶을까요? 탈출하고 싶어 하는데 어때요? 이미 중독돼가지고 뇌가 절여져서 알면서 탈출을 못해요. 계속 찾게 되는 것처럼 중독, 금단 형상 이런 거죠.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나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데이트레이딩 단타 이거를 끊는 거는 진짜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냥 노력만으로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본능을 거스른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게 확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인생에서 내가 뭐 좀 영혼의 큰 변화를 만들 만한 이벤트가 있다거나, 예를 들면은 정말 극한까지 가가지고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진짜 다 같이 망가지고 고통받고 이런 뭐 좀 최악의 상황 안 겪으시면 좋겠지만, 그런 극한의 상황, 혹은 뭐 아니면 내가 진짜 깡통 극한으로 차가지고 막 수돗물 막 일주일 2주 진짜 뭐 배를 라면 뭐 몇백 원 300원 500원조차 없어가지고 막 장롱 밑에 막 여러가 뒤져봐가지고 막 집안에 이제 저런 뭐 벽붙이 붙박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롱 같은 거 옛날 집에 그런 거 들어서 동전 어디 그런 곳에 굴러 들어가는 거 있단 말이에요. 라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막 건물 막 집안을 막 다 뒤져봐요. 막 이불 탈탈 털고 옛날에 외투 있던 거 주머니 막 어디에 뭐 혹시나 내가 500원이나 뭐 1000원 넣어놓은 거 없나? 전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다 찾아보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뭐 하겠어요? 수돗물 마셔야지. 근데 단수됐어. 뭐 어떡하겠어요? 공원 화장실 같은 거 찾아가 봐야지. 아니면 주변 지인한테 빌려야 되는데 빌려줄 상황이 아니겠죠? 그러면은 그런 극한까지 깡통을 차본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변화가 생길 수는 있어요. 다시는 안 한다. 아니면 내가 지금 절대 이거는 안 한다. 돈을 못 번다. 내 실력으로. 스스로 신념처럼 새길 정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겪으면은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 너무 괴로워서 숨이 탁탁 막히니까 그대로 쓰러지고 못 일어나는, 픽하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가끔 일어나는 분들이 있죠. 일어나는 분들이 그나마 이제 기회를 잡고 뭐 좀 타고난 걸 수도 있고, 근데 쓰러져서 일어나면 끝이냐?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어디 영화나 만화에서는 진짜 막 죽다 살아나가지고 막 악한 악마한테 막 해가지고 죽기 전까지 갔다가 뭐 어떻게 막 실말 뭐 조금의 희망 뭐 어디서 빛이 딱 내려와가지고 일어나서 야 하고서 악을 물리치고 적을 물리치고 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일어나더라도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나면 어때요? 체력이 없잖아요. 비틀대다가 다시 쓰러지는 게 태반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못 일어나는 게 100중 90은 될 거고, 100중 한 90은 쓰러지면 못 일어나요. 거기서 의지도 뭐 그냥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이렇게 되면서 못 일어나는 케이스가 정말 현실적으로 만화에서나 일어나는 거. 그 남은 일어나는 한 10명 중에 8은 또 다시 쓰러집니다.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좀 정신적인 충격, 쇼크, 이런 이벤트는 안 겪는 게 좋은데, 저런 게 있으면 또 바뀔 수는 있죠. 사람이 진짜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근데 저런 상황에 이제 도달하면은 바뀌는 케이스가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혹은 그런 충격적인 쇼크를 줄 게 아니라면 뭐 한 몇 가지가 있겠죠. 제가 일단 무언가 어떤 상황을 좀 벗어나거나, 그리고 내 삶에 변화를 줘야겠다, 혹은 어떤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 자주 해왔던 선택이 대표적인 게 그게 있어요. 스스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거 너 어떻게든 이제 뭐 학교 어렸을 때 뭐 이제 교육받을 때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숙제, 뭐 대학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 뭐 보고서 이런 것처럼 숙제처럼 무조건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숙제 안 해가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엎드려 뻗쳐가지고 뭐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데, 뭐 대나무 들고서 뭐 손등 때리던 분도 있고, 뭐 배트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엉덩이 그냥 내려치던 분도 있고, 다 다른데 그거 맞기 싫어서 강제로 하게 됐거든요. 숙제는 그런 것처럼 강제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 중에 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강제성이라고 좀 말씀드렸죠. 이것조차 안 하면은 나 전업인데 너무 나태해질 것 같아, 굴러다닐 것 같은 거예요. 안 그래도 회사 다닐 때 이제 좀 워커홀릭 소리 이런 것 좀 소시적에 들으면서 일했던 사람인데, 회사 그만두고 늘어지기 시작하고 집에서 뭐 사우나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제 재능 평범한 내가 여기서 뉴스랑 차트까지 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회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다시 회사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강제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됐다, 좋은 말씀 남겨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감사하게, 정말 감사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메일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댓글도 다 뭐 무조건 메일도 그렇고 모든 걸 다 본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보면서 감사하게 좀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기분도 좋고, 물론 이제 또 반대로 악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딜 가나 주식이라는 게 특히 돈이 없기다 보니까 뭐 질투시기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악한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선은 그냥 저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강제성 부여.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나? 아, 이런 거라도 해야 돼. 지금 그래야 내가 차트를 보든 뉴스를 보든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해놔야 돼. 이런 것들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좋아요. 기계적으로 갖다가 내가 단타를 끊기 위해서 한 번에 탁 칼처럼 끊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 기계적인 방어책은 애초에 매매 방식에 따라 예수금 차이를 좀 확 둡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단타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계좌 하나면 되죠. 단타만 하면 되니까. 거기서 승부 봐야 돼요. 끝까지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단타를 어떻게든 내가 수익 내는 루틴을,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내든 뭐든. 근데 문제가 뭐냐? 직장인 분들은 매매 방식별로 계좌 분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타랑 스윙. 뭐 나 직장인인데 나 단타만 해? 그러면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끝까지 뚫어내세요. 뚫어내고서 뭐 나중에 내가 진짜 자리 잡는다 하면 전업을 트라이 해보던가. 근데 웬만한 직장인분들은 저는 항상 단타보다는 직장인한테 결국 일단 우선돼야 될 매매는 저는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게 맞아요. 잘하는 걸 하는 게 맞는데, 직장인분들이 단타를 잘하는 게 구조적으로 일단 어려워요. 환경적인 요인이 애초에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요. 전업하는 사람들 컴퓨터에다가 모니터 뭐 한 4, 5개, 뭐 3개, 4개, 뭐 2개든 뭐 해가지고 4K로 갖다가 화면에다가 이것저것 볼 수 있는 한눈에 들어오는 데이터들 쫙 깔아놓고 해도 쉽지 않은데, 전업하는 사람들 핸드폰으로 갖다가 마우스 대비해서 터치해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 것들처럼 무슨 말이냐,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베팅을 해야 됩니다. 토끼랑 거북이를 딱 레일에 세워두고 누가 빨리 달릴까 베팅을 해야 돼요. 전 당연히 토끼한테 걸겠죠. 동화 속에서나 거북이가 이기는 거지, 현실은 토끼가 무조건 유리하기 시작하고, 유리하겠죠. 속도가 다른데 달리는. 내가 단타를 정말 잘한다? 그러면 직장 바꾸세요. 단타 시간대에 매매할 수 있는 직장으로. 그러면은 아실 겁니다. 내가 진짜로 단타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냥 생각 때문에 이거 직장 때문에 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게 맞았는지, 직장 때문에 못한 건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직장인분들은 웬만하면 단기든 중기든 스윙을 좀 기반으로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스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예수금 좀 커지면은 단기 스윙을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뭐 진짜 예수금이 뭐 한 1억 언더다, 뭐 2억 언더다, 여기까지는 그냥 단타로 온전히 뭐 매매를 계속 이어가고 할 수 있어요. 뭐 성향 따라 다른 건데, 근데 억 단위 좀 넘어가고 하면은 결국에는 스윙을 같이 섞게 됩니다. 엮어요. 보통 그래요. 온전히 단타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단기 스윙 개념으로 하루 이틀도 단기 스윙 개념으로 그날 무조건 데이 트레이딩으로 짧게 끊겠다가 아니라 얘는 종목을 하도 보다 보면은 한 3일이든 5일이든 한 1, 2주 정도 좀 흐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업종에 대해서 가치 투자자는 아니지만 시장을 계속 보다 보면 얘는 실적부터 해가지고 차트랑 이런 거 엮었을 때 모멘텀도 꽤 괜찮고, 가치 투자자는 아니지만 뭐 분석 같은 거 했을 때 수급 흐름도 괜찮아서 뭐 한 조금 더 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나중에 당연히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식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리고 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단타 막 10억, 100억 한 종목에다 그런 막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날마다 등장할까요? 아니죠. 보통 단타로 데이 트레이딩에서 뭐 좀 수급주 빵빵한 애들이면 5억 10억 막 더 하시는 괴물 같은 분들도 있는데, 보통 한 1억에서 3억 선이에요. 한 종목당 내가 세게 살 수 있는 거 보통 1억에서 2억 3억. 왜? 호가가 안 받쳐줘요. 호가가 결국에는 진짜 스페셜한 종목들 나오는 거 아니고서는 잘 안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자연스럽게 스윙을 엮게 됩니다. 왜? 스윙도 단타로 보는 종목 안에서, 스윙으로 보는 종목 안에서 단타 치면 되는 거고, 그런 종목들 흐름도 잘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처럼 결국
스윙을 기반으로 좀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속이 중요합니다. 실속. 화려하게 사고 팔고 백날 첫날 주식 매수 매도해가지고 날마다 돈 벌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3일에 한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을 챙기냐 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애초에 뭐 단타 계좌는 이제 예수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단타 계좌는 예수금을 그냥 제한을 걸어 두는 거죠. 예수금을 걸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한 번 매수할 때도 금액 조절 좀 안 되잖아요. 뭐 시장가 미수 풀베팅 그냥 그 키움 같은 경우에 뭐 가능 이런 버튼 이제 누르면서 매매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남은 예수금 그냥 다 사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을 텐데 내 예수금의 뭐 퍼센테이지로 설정도 되고 금액으로 뭐 1,000만원 5천만원 막 이런 식으로 설정. 뭐 내가 1,000만원씩 매수하는데 좀 낮추고 싶다? 뭐 200만원 300만원으로 한 번 매수할 때 설정이 다 돼요. 그런 걸 다 낮춰야 돼요. 기계적으로 일단은. 뭐 물론 그런 걸 하더라도 결국에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은 그런 거 뭐 제한 나중에 다시 풀고 뭐 예수금 넣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거를 해보고 그 다음이 이제 결국 마인드셋이거든요. 이런 거는 마인드셋인데 첫 번째로 노동의 가치라고 할까요? 이거를 조금 더 상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얼마다. 근데 그걸 주식으로 뭐 하루에 50, 100, 뭐 500씩 날려. 하루에 날려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은 내 뼈 빠지게 일한 뭐 5일이든 뭐 한 달 동안 진짜 뭐 직장 상사랑 뭐 상대 기업들이랑 뭐 머리 쥐어짜내면서 미팅하고 막 얘기도 하고 내가 일하면서 조금 놓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분도 분명히 마주치면서 회사 출근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맞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겨내서 한 달 한 게 내 하루 딱 버튼 한 번 누른 걸로 날아가요.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 안 했으면 쓸데없는 짓 500 안 날렸으면은 그거 한 번 실수 안 했으면은 갖고 싶던 물품을 사던가 해외여행을 한번 가던가 아니면 이거 뭐 3-4번만 반복되면은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즉 손절을 치더라도 정말 강한 종목에서 결과적으로 손절은 쳤지만 얘는 무조건 해야 됐다. 다시 지나고 나서 돌려봐도 얘는 무조건 해야 됐던 종목이다. 그런 종목에서 손절인지 복귀를 해보고 의미 없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 혹은 내가 지금 단타를 쳤다 하면은 뭐 무조건 손실이야. 한 10번 매매하면 8, 9번, 7번, 8번은 손절 나오고 뭐 5대5인데 손절은 훨씬 커. 손익비가 안 맞아. 손익비가 안 나와. 그러면은 그냥 일단 하면 안 되는 매매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안 되든 내 성향이 안 맞든 내 직장 환경이 안 맞든 뭐가 안 맞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고치고 나서 다시 트라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하루 만에 날리면은 내 월급 한 번에 날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날릴 때 어때요? 느낌 그냥 멍하죠. 처음에는 막 심장 뛸 수도 있는데 조금 뭐 주식을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은 날리면은 그냥 좀 허탈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주식 처음 했을 때는 막 머리 빨개지고 뜨거워지고 와 진짜 열난다 이거 내가 하지 말걸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좀 주식을 잘할 때가 아니라 그 초보 단계에서 한 2번 3번 손절치고 그 다음에 또 쳐보니까 그냥 허탈해요. 내 한 달이 그냥 이렇게 날라갔어. 그리고 그런 의미 없는 매매가 손익비가 안 나오고 무조건 내가 계속 매매 그걸 반복하면 할수록 지금 상황에서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매매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는 매매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빠져서 어느 순간 못 나오게 됩니다. 가랑비에 옷만 젖으면 다행인데 그런 매매 반복하면 주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돈이 날라갈 때 금방금방 날라가거든요. 반토막 금방이에요. 미수든 레버리지 신용이든 쓰다 보면은 하루 만에 그냥 반토막 우스워요. 3번 매매 급등주 한 3번만 삐끗삐끗 한다? 예수금 그냥 반토막 나요. 그렇게 물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노동의 가치 한번 좀 깊게 내가 진짜 이렇게 한 큐에 날리는 게 맞나?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약속.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약속.
뭐 내가 지키고 싶은 뭐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소중한 뭐 부모님, 그 다음에 뭐 이제 자식, 뭐 와이프, 여자친구 등등. 예를 들면은 뭐 와이프가 있다고 칠게요. 와이프가 있다면은 내가 막 손익이 안 나오는 이런 매매를 계속 하는 걸 알아. 인지를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런 매매를 안 하겠다. 설명하고 와이프랑 약속을 하면 어떨까요? 쪽팔려서 그 매매를 안 하려고 하겠죠, 최소한.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칼처럼 끊을 수도 없겠지만, 최소한 그런 매매를 하려고 할 때마다 약속했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막 아른아른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 강제성으로, 여기다 뭐 좀 하나 더 강하게 하려고 한다. 그럼 강제적으로 뭐 주기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주기적으로 그런 매매를 했나 안 했나 와이프가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진짜 쪽팔려서 못하겠죠. 와이프한테 야, 나 믿어줘. 나 돈 벌어올 수 있어. 내가 주식으로 갖다 성공해서 너 손에 뭐 지금 좀 힘들지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리도 좀 뭐 여행하면서 좀 여유롭게 좀 살아보자. 쪽팔려서 못하겠죠. 그리고 이런 뭐 자신만의 강제성 부여, 안 해야 되는 매매를 스스로 복귀를 하면 알 수 있고, 결국에 그 매매를 일단 내가 더 뒤에 공부를 해서 더 탄탄하게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시도를 할지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 이렇게 해서 만들고 나서 그걸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수익이 좀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오히려 또 한 턴 돌리면 이게 눈앞에 있을 땐 안 보여요. 진짜 벽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내가 사람이 진짜 딱 이렇게 벽 앞에 서 있으면 어때요? 다리가 너무 짧네요. 딱 벽 앞에 서 있으면 이 벽의 끝이 어딘지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시야가 여기까지니까. 벽이 어디까지 높은지 안 보여요. 머리가 뜨거울 때. 하지만 그런 여유를 스스로 만들어서 한 10발짝 뒤로 가. 한 2발짝 뒤로 가. 그러면은 이 벽이 이거 내가 노력하면 좀 넘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여기 가까이 있을 땐 안 보이는데 여기에 구멍이 파여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손 잡고 해가지고 막 발판 해가지고 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 벽을. 앞에 있을 땐 안 보여요. 살짝 뒤로 가면은 잘 보여요. 뭐야 저거 조금만 내가 손 뻗으면 닿을 자리에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것들. 눈이 시뻘개지고 머리 뜨거우면 앞만 보이는데 한 발짝만 물러서도 시야가 넓어져요. 스스로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주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단타라는 게 정말 잘 되면 너무 좋지만 보통 최악을 만들어요. 최악을 만들어요. 애초에 시장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매매고 재능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는 매매이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단타에서 손실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뭐냐? 멘탈이 흔들려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래 잘하던 매매도 골수에 좀 뭐 마가 들이찬다고 해야 될까요? 이상하게 손이 안 가요. 데이에서 손실이 나면은 막 어떻게든 내가 그 데이 매매를 지금 잘 안 되는 걸 알면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잘하던 스윙 계좌 예수금까지 다 끌고 와서 딱 한 번만 크게 수익 내면 돼. 진짜 이거 한 번만, 이번 매매만 잘 한번 풀배팅해서 성공해보자. 그런 매매까지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잘하던 매매까지 해서 모든 루틴이 망가지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잘하던 매매를 집어던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근데 단타 같은 거에서 좀 안 되는 매매에서 계속 트라이 하다가 결국 그걸 뚫어내면은 다행인데, 뚫어내는 사람은 소수예요, 사실. 그런 걸 계속 머리 박으면 어떻게 돼요? 벽이 깨질까요? 내 머리가 깨져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쇠나 뭐 망치 같은 걸 찾아와서 벽을 두드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맨 머리로 갖다 벽 계속 돌에 부딪히면은 돌이 깨지겠어요? 돌이 깨지겠지만 그 전에 내 머리가 깨지겠죠. 근데 사람들이 머리가 뜨거워지면은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못해. 조금 뒤로 가서 내가 지금 이 벽돌을 못 이겨, 돌을 못 이겨. 그럼 뒤로 가서 사람이니까
만물의 영장. 해가지고 망치 들고 오면 되잖아요. 망치 들고 와서 이걸로 두들겨 패면 돼. 근데 머리 박기 시작하면은 다른 게 생각이 안 들어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오기로 한번 해보자. 근데 거기서 죽는 거 100중 99는 사람입니다. 나예요. 물러서야 돼요. 안 되는 걸 알면은 주식은 물러서야 돼요. 만화나 영화에서나 안 되는 거 알아도 끝까지 해가지고 막 이겨내고 하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죽어요 그냥. 만화나 영화니까 그렇게 해서 이겨내고 막 뭐 맨머리로 갔다가 맨머리를 계속 박다 보니까 이게 돌보다 뭐 압축돼서 강해졌다. 머리가 뭐 다이아몬드화 됐다. 이럴 수는 있어도 현실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루틴이 망가져요. 자, 그래서 결국 좀 매매 중독이라는 게 사실상 누가 말해줘가지고 딱 끊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특히 환경적으로 날마다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생각에 좀 사로잡힌 순간 개미지옥처럼 진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선택한 길인데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성은 없을까 고민을 해보시면서 주식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오히려 스스로 좀 어떻게든 마음의 여유를 좀 만들면 그 이후에 수익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좀 계속 도전해서 뭐 뚫어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인데 못 뚫으면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못 뚫으면은 주식은 그게 있어요. 이게 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도전을 해요. 근데 못 뚫으면은 주식은 그 자리에서 다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점점 가라앉아요. 내가 서 있는 땅이 마이너스로 가요. 어느 순간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 한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하는데 좀 답답하고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스스로 여유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여유를 어떻게 만들어? 날마다 뭐 대출비 갚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스스로 여유를 만들어내고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다시 보완하고 트라이를 해야 승률이 있을까 말까지. 그냥 이거 뭐 뒤로 물러설 자리가 아니다? 보통 이렇게 가요. 다시는 못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한 번씩은 좀 여유를 위해서라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목요일 휴장, 다음 주도 월화 휴장, 그 다음에 지수가 낮지는 않아요. 시황에서 이제 더 끌고 갈 부분이 있을까? 그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이라 이게 조금 단타에 대해서 계속 이겨내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단타는 저는 좀 엄청 분명히 어려워요. 분명히 어려워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숨 돌리고, 주식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타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단타가 더 성공하고 하면 효율적이고 큰 돈 더 빨리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는 거긴 한데, 결국 돈 버는 방향은 너무 많습니다. 만류기종 꼭 단타만으로 버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돈을 번다라는 정답은 여러 개 갈림길이 있고,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재능,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 다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타, 특히 이제 매매 중독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